자, 미국 증시 상장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죠. 쿠팡입니다. 쿠팡이 상장 첫날 시가총액 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성공적으로 데뷔전을 마쳤습니다. 자, 쿠팡은 이번 상장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쿠팡이 풀어야 할 과제부터 국내 유통업계의 상황 그리고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김대호의 경제읽기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네, 미국 증시 상장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쿠팡 상장 첫날 시가총액 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성공적으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김대우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방금 이렇게 설명을 했고 언론에서는 첫날 굉장히 쿠팡이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쿠팡의 그 희망 가격, 그러니까 본인들이 팔고자 하는 가격보다도 더 높은, 그것도 49% 정도 높은 금액으로 일단 마감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예. 그것은 기대보다도 훨씬 더 잘 팔렸다 이런 얘기고, 또 장중행 한때는 거의 80%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거든요. 쿠팡은 지금 영업 실적면으로 보면 여전히 적자입니다. 누적 네. 적자가 5조에 달하고 한 번도 흑자를 제대로 내본 적이 없는 회사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상장하면서 또 시초가보다도 40%나 더 높은 가격을 받았다. 대단한 거죠. 물론 뉴욕 증시 IPO 상장을 할 때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따상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네. 이제 더블로 오르고 또 상한가까지 오르는 그 미국은 아예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2배, 3배까지도 오를 수가 있는데 예. 그런 슈퍼 호황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외국에서 갖고 또 적자 기업인 상황을 감안할 때 40%나 된 것은 상당히 선방한 거고요.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시가총액이 100조가 살짝 넘었거든요. 네. 시가총액이라는 건 현재 주식 수에서 그 주가를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식을, 쿠팡 주식을 한꺼번에 한 사람이 다 살려면 얼마를 내야 되느냐. 그게 시가총액이라는 지수거든요. 네. 그걸 캡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100조가 됐어요.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SK 하이닉스가 100조 거의 비슷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존재도 없었던 이 쿠팡이라는 한 이커머스 회사가 뉴욕에 가서 하루아침에 그 SK 하이닉스를 한때는 뛰어넘기도 했거든요. 그런 정도의 괴력을 발휘했다. 이 대단한 뉴스고 또 뉴욕 증시에서도 우버라는 회사 이후에 지금 상장 대박이고 예. 외국계 회사로서는 알리바바 이후에 최대 그 상장 그리고 올 뉴욕 증시에서는 단연 지금 1등입니다. 일단 대박이 났다라는 거는 기분 좋은 소식이긴 한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실 때 계속 적자 기업인데도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뭐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고평가됐느냐 저평가됐느냐는 함부로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주식의 가격이라는 것은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고 네. 또 팔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는 거니까 사실 인기 투표 좀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가 높다 낮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흔히 그 워런 버핏이나 그레이엄 박사가 얘기하는 가치 투자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상당히 높다. 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가치 투자의 중요 지수 중에 하나가 PER 지수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현재 수익에 비해서 얼마나 하느냐. 그런데 수익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건 제로예요. 예. 비교가 불가능하고 그러네요. 이제 그런 비교가 불가능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우에는 PSR이라고 해서 주가 매출 비율을 따집니다. 매출액하고 비교해 보는데 이게 아마존보다도 훨씬 지금 단가당 주가가 훨씬 높게 평가가 돼 있어요. 네. 오늘 나온 주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쿠팡 주가가 좀 높다라고 이제 분석할 수도 있지만 쿠팡 측에서는 우리가 아마존보다도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 뭐 그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네. 앞으로 이제 증권시장 금융계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주가가 달린 것이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쿠팡 주가가 낮다 높다 단정을 하기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한 3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 분은 투자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겁니까? 지금 당장은 안 가져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장을 하게 되면 쿠팡 주식의 구주, 그러니까 과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두 달 또는 6개월 있다가 이제 팔게 되는 거고요. 예. 신주를 발행해가지고 그 돈은 쿠팡이라는 회사로 들어가거든요. 네. 예. 근데
어제 밤사이에 상장과 동시에 쿠팡이 벌어들인 돈 5조 1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쿠팡이라는 회사로 돈이 5조 원 정도가 이제 굴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뉴욕 증시에서는 최대의 관심은 이 쿠팡의 오나인 김범석 씨보다도 손정희 손 마사요시, 예. 한국계 일본인이죠. 네. 일본 소프트뱅크의 오나고 회장인데 저분의 스포트라이트를 맞춘 겁니다. 왜냐하면 쿠팡의 실질적인 오나고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올라가게 된 미국 뉴욕 증시 한결같은 분석은 한국에서의 쿠팡 사업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것은 손정희가 하는 회사다. 사실 알리바바라는 중국의 회사도 우리는 잭마라는 마윈이 대박을 터뜨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마윈이 초기에 시작만 했고 손정희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최대 주주로 뉴욕 증시에 상장을 시킨 거예요. 그밖에 우버라든지 예. 많은 이 스타트업들은 손정희가 세계의 스타트업의 거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정희 보고 투자한 게 많고 네. 손정희 회장은 이번을 해서 10배 정도 수익을 얻었다. 그래서 주식 평가 가치가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르면 뭐 300억 달러다 몇 조의 결국은 한국의 쿠팡 하나의 투자가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잘한 투자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쿠팡 대주주예요? 직접 쿠팡 대주주 직접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이 대부분 기업인들은 직접 가지고 있게 되면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우회 출자를 많이 하는데요. 쿠팡의 최대 주주는 사실상 비전 펀드라는 곳이에요. 비전 펀드라는 건데 그걸 손정희 회장이 만들었어요. 그 손정희 회장이 비전 펀드를 만들었고 지금 쿠팡의 최대 주주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의 최대 주주인 비전 펀드를 움직이는 최대 주주가 손정희 씨이기 때문에 실제로 손정희 씨가 주인이나 마찬가지고 지금 주식 보유량도 제일 많기 때문에 주가 상승하면 할수록 손정희 씨의 그 자산 가치, 주가 가치는 급명하게 지금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손정희 씨가 미국의 몇 군데 위워크라는 사무실 공유 이런 상장에 좀 실패하고 돈이 좀 휘말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성공함으로써 손정희의 자금 사정이 완전히 풀렸고 지금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 주가가 대폭등입니다. 쿠팡이 그럼 어느 나라 기업이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쿠팡이 어느 나라 기업이냐 참 워낙 자본 관계를 복잡하게 해놨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법률적으로만 보면 이번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 정식으로 이름이 쿠팡 LLC였는데요. 그게 이제 어젯밤 상장을 하면서 쿠팡 ING로 바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LLC라는 것은 유한 회사인데 이제 처음으로 주식회사가 된 거거든요. 이 회사의 본사는 델라웨어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상장을 했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은 100% 국적이 미국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델라웨어에 있는 쿠팡 ING가 이 100% 출자를 해서 한국에 쿠팡 코리아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에 물건을 배달하는 것은 그 쿠팡 코리아에 합니다. 그러니까 쿠팡 코리아는 직접적으로 뉴욕 증시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본이 쿠팡 LLC로부터 오고 또 보다 궁극적으로는 뉴욕 증시로 오기 때문에 뭐 반개 회사다, 지사 정도라고 볼 수 있고 또 기업의 국적을 따질 때는 한국에서 돈을 벌면 한국 회사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회사 같기도 하고 미국 회사 같기도 하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쿠팡을 움직이는 주인이 누구냐, 결국 지분, 주주가 누구냐고 볼 때는 이것은 한국계 일본인이라고 그러지만 엄연히 마사요시 손 일본 사람 거고 일본 소프트뱅크가 출자한 거거든요. 자본으로 볼 때는 일본 회사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이 일본과 한국 간의 이 징용 문제로 논쟁이 생겼을 때 일본 제품 사지 마자 그럴 때 이 쿠팡도 불매운동 리스트에 올랐죠. 또 하나 밥그릇을 올리는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석유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거로 전 세계에 투자를 하는데 본인이 직접 투자하기는 조금 신중은 좀 겁이 나고 이러니까 세계 투자가들한테 간접 투자를 하는데 이 사우디의 국부 펀드가 그 일부를 지금 손정희 씨의 국부 비전 펀드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관계로 보면
사우디에도 약 한 30% 이상의 지분이 있는 것이죠. 어느 나라 기업인지 참 얘기하기가 애매한 그런 그러네요. 이제 다국적 기업입니다. 예. 네, 어쨌든 국적은 정확히 몰라도 벌어들인 돈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써서 투자도 불러일으키고 이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발전을 해나가려면 쿠팡이 좀 어떤 점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쿠팡의 임원들이 한 사람을 빼고는 저는 미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사회 의장이라는 김범석 씨, 그분이 창업자인데 네. 이분이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 아버지가 현대건설 직원이었는데 해외로 이제 주재원으로 나갔어요. 네. 본인은 동남아로 나가면서 아들을 공부시켜야 된다고 해서 이제 미국으로 보냈고 이 아들이 미국 가서 하버드 대학 정치학과를 거쳐서 하버드 대학 MBA를 거치면서 거기서 창업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오늘날 이제 쿠폰을 만들었는데요. 예. 쿠팡을 만들었는데 자 이게 국적이 어느 나라냐는 것은 앵커님 말씀대로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네. 우리나라 사회에 기여하고 국민들과 함께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기업 문화가 워낙 미국식이고 또 자본을 주는 데는 일본과 사우디도 이러다 보니까 예.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잘 없는 거죠. 네. 김범석 회장 자체도 생기기는 한국 사람인데 이제 저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흔히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예. 얘기하죠. 실제로 이제 미국 외국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문화, 특히 이 쿠팡은 로켓 배송을 하는데 로켓 배송은 컴퓨터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사람 손이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 사람 노동 이 인력 관리 면에서 많은 마찰을 내고 또 사람이 사망하는 이런 사건까지 터져 나온다. 그런 면에서 이 쿠팡이 더 크기 위해서는 한국서 크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응을 하고 예. 또 노사 문제를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뭐 쿠팡 배송 기사분 과로사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네. 그 문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그 쿠팡이 뉴욕 증시에 올라가면서 유통업계들 우리나라 유통업계들도 막 견제하면서 다시 힘을 합치고 막 그런 상황이 있나 보죠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유통업계로서는 큰일 났습니다. 사실 쿠팡이 어제 밤사이에 5조 원 이상의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네. 그 돈 어디 쓰느냐? 한국 유통산업 공략하는 데 씁니다. 그 김범석 회장도 어저께 기자회견에서 공언을 했어요. 한국에 5조 원을 가져가서 투자하겠다. 예. 사실 우리나라의 유통업은 일제시대 때부터 오랜 기간을 갖고 있고 대부분 재벌 기업들이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라든지 또 롯데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해왔는데 저런 스타트업이 시장을 다 장악하도록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은 전통적인 방법, 그냥 앉아서 손님 오면 팔고 네. 하는 방식에 안주하다가 예. 큰 시장을 지금 뺏긴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가뜩이나 쇼크를 많이 받고 있는 차에 쿠팡이 5조 원 이상 투자를 하면 그야말로 한국 유통시장을 쿠팡이 다 장악하려는지도 모릅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 밤사이에도 김범석 회장은 한국의 아마존이 되는데 우리는 아마존보다 더 잘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상이 걸려서 합종 연행을 하고 인수를 하고 근데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좀 경쟁 관계를 해서 우리 국내 토종 기업들도 좀 성장을 해야 그것이 국내 산업 발전도 되고 소비자들 후생도 정진시킬 수 있다. 주목을 끄는 게 신세계 이마트하고 예. 네이버하고 뭉칩니다. 지분 교환을 해서 한 회사가 되고요. 네. 또 네이버하고 CJ, 예. CJ가 음식 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이제 뭉치게 되고 또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카카오가 뛰어들고 그야말로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큰 덩치가 큰 기업들이 딱 만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내서 예. 그야말로 반 쿠팡 연대를 해서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 그냥 전통적인 상가에 찾아가는 이런 상업, 이런 매출 실적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시대가 변했거든요. 그래서 쿠팡이 몰고 온 이 유통혁명, 예. 여기에서 살아남고 또 한번 이겨보자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재계의 움직임이 굉장히 지금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쿠팡하면 로켓 배송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 유명한 게 새벽 배송. 마켓컬리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예. 쿠팡의 자극을 받은 건지 이 마켓컬리도 연내 증시 상장을 계획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새벽 로켓 배송 이 아이디어가 마켓컬리에서 나온 거예요. 처음 먼저. 예,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저기 김슬아라는 아주 유명한 여자 CEO가 있죠. 예. 저분도 이제 일찌감치 미국 유학을 가서 미국의 웰리슬리 여자대학을 졸업했는데요. 네. 그 학교가 바로
이 전에 국무장관하고 대통령 출마했던 힐러리 클린턴이 나온 학교고 미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여자 대학입니다. 예. 상당히 진보적인 학교인데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분은 이 식품 이런 것을 배송을 하는데 새벽 컬리라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잔거리가 딱 와 있거든요. 예. 그걸 보고 김범석 씨가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밤새 뛰자. 그리고 낮에도 뛰자. 무슨 로켓이다. 아, 이래서 그렇군요. 이제 로켓 배송 경쟁을 하게 된 저분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회견에서 지금 미국 투자자들과 뉴욕 증시 상장을 논의하고 있다. 첫 공개를 했어요. 네. 한국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 증시에서 볼 때는 미국 시장은 집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어서 네. 이런 배송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우리는 딱 집합 몰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배송의 효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고 또 한국 사람들이 또 쇼트랙 이런 걸 잘해서 빨리빨리 반응을 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해서 성공하면 세계에서 성공한다. 그래서 세계 시장의 성패의 가늠자다. 그래서 마켓 관리도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예. 이런 어떤 시대를 우리 유통업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쿠팡 상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엔 다른 얘기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소식에 대해서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게임 회사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사원들의 연봉을 올려주나 봐요. 난리가 났습니다. 예, 게임 회사들이 임금 올려줄 테니까 우리 회사로 와라. 네. 그리고 뭐 초봉이라는 기준도 없애버리고 능력 따라서 바로 입사하자마자 연봉이 돼서 예. 뭐 잘하는 경우에 억대 연봉도 받을 수가 있고 또 보너스도 여러 번 수시로 이렇게 나오는 완전히 경쟁이 붙었어요. 우리나라에 3대 게임 업체가 있습니다. 네. 3N이라고 그러는데 네. 하나는 이제 넥슨, 네. 또 하나는 NC소프트, 하나는 넷마블. 네. 그런데 이 회사가 경쟁이 붙었다 마지막으로 NC소프트가 어제 이제 그 임금 제도를 협파한 연봉 경쟁이 붙은 거예요? 연봉 경쟁, 보너스 경쟁 모든 근데 좋은 이게 경쟁이네요. 좋은 경쟁인데 이제 문제는 네. 자 이게 중소기업들은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 게임 업체들은 인건비 감당을 못해서 도산해야 되는 그런 예, 예. 상황.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3N 예. 세 개의 게임 업체로 사람들이 다 몰리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저 게임 업체가 이제 임금을 주는 것도 물론 감사하고 중요한 거지만은 네. 사람들의 미래 또 계속 지속적 성장을 보조해줘야 되는데 우리 게임 업체 임금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밤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교육이나 또 자기 성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그냥 기계처럼 하루에 그냥 수십 시간씩 일해야 되는 물론 요즘 임금 시간 제한법에 따라 조금은 여유가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재계 일각에서는 좀 그 임금 경쟁도 있지만 미래 발전을 좀 시켜주는 그런 어떤 체계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예. 그러다 보니까 게임 회사에서 조금 좀 성장을 하면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래서 다른 컨텐츠 업체로 다 옮겨버립니다. 이직률이 높군요. 예. 그러니까 임금을 더 줘야 되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서 살 수가 없고 예. 특히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저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수요가 훨씬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에서도 사람을 좀 더 배출해야 되고요. 기업에서도 좀 더 체계 있게 인력 관리를 좀 애정을 갖고 한 해에 예. 급여를 1억 주고 예. 뭐 한 3, 4년 쓰다가 버리면 그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어려운 중소기업만 죽이는 그런 악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그 노후 보장까지 하는 지속적인 인사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교수님, 아니 박사님, 근데 그 연봉 얼마 정도 올렸는지 말씀해 주면 안 돼요? 연봉을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요. 연봉이라는 게 원래 회사마다 그 각종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초임 같은 경우에 1,300만 원을 더 올려주겠다. 지금 받는 선에서. 예. 그다음에 넥센은 800만 원을 더 올려주겠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임금만 그런 거고요. 네. 보너스나 다른 특별 상여금까지 포함하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게임 업체의 젊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그 이 연봉 대박이 그러네요. 터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서로 개발자들을 빼가기 위해서 이렇게 연봉 인상을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대생들이나 IT 기업 중에 어느 곳을 가장 가고 싶어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이 공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뭐 과거 같으면 단연 삼성이었고 예. 이렇게 됐겠지만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만은
카카오가 1등으로 뽑혔어요. 아, 단연. 그렇군요. 야, 카카오라는 회사가 공대생들이 가장 가까워하는 회사. 예. 근데 이 이제 IT 기업하고 게임 업체하고는 조금 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게임 업체는 그야말로 게임에 보다 더 정밀하고 보다 더 재밌고 또 돈을 좀 더 뜯어내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고 섬세하고 그런 어떤 게임을 해야 되는 카카오 같은 데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지금 게임 업체 인원들도 거기서 돈을 좀 받다가 저런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정작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나 이 그 카카오의 김범수 대표 같은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람을 못 구하겠다. 그러니까 저 여러 가지 창의력도 갖고 있고 인문학적 지식도 돼 있고 컴퓨터도 알고 이런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예. 바로 IT 관련 인력의 확보에 있는데 저 중고등학교 특히 대학에서 이 인력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배출해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